자,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인데요. 이재명 대표 연임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당원당규 개정 작업이 막바지입니다. 여기에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민주당의 친명 핵심 그룹인 7인회에서 나왔습니다. 삼선의 원조 친명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 총선 이후에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당선 이후에 어찌 더 힘들어 보이십니다, 얼굴이. 뭐 정치하는 게 다 그렇죠.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첫 질문은 이거로 하죠. 앞서서 성일정 의원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 오래 보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착합니까? 착하기도 하고 예. 안 착하기도 하겠죠.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착하기도 하고 안 착하기도 하다는. 아니 물론 인간은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는 모든 인간의 공통된 면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의 심성까지 판단하고 그럴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뭐 다양한 사안이니까 거기 예. 그 심성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착하다 안 착하다 이렇게 거론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잠시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의원님은 수박입니까? 뭐 어떤 개념으로 수박이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예.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수박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지고 있는 정의들이 있잖아요. 겉은 파란데 안은 빨갛다. 뭐 이런. 뭐 다양한 의견이죠. 다양한 의견이고 예. 이번 당원당규 개정안에 대한 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예. 그렇게들 평가하는 것 같은데 또 그것 또한 그분들의 의견이라서 예. 한번 들어보고 예. 또 저희 만나서 한번 건강하게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부르는 강성 지지층들하고요. 뭐 그분들이나 예. 그걸 주도했던 분들이나 해서 예. 그렇게 만드는 분들하고 한번 건강하고 넓게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수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뭐 수박이다 아니다 그런 수박이라는 거 자체가 게 쓸 때 겉에서는 민주당의 개혁을 원하는 것 같은데 속은 보수적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의미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되게 그 차이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는 예. 넓은 스펙트럼의 정당이라서 예. 다양한 의견들에 관해서 상호 듣고 평가하고 토론하면서 결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나 단어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데 예.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지금 이 당원당규 개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신 거는 민주당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거다.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 이런. 저는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당원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예.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예. 그리고 민주당의 제1 목표인 집권 즉 정권 교체를 위한 방향에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판단의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민주당은 뭐 가설 정당도 아니고 생긴 지 1, 2년 정당도 아니고 5, 60년간의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당내 국회의원 당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한 게 당원 당규라서 그것에 잘 녹아들어서 큰 민주당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견제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의원님, 이 국회에서 이제 법 바꿀 때 보면 여야 간에 뭐 몸싸움도 하고 치열한 토론이 있고 막 하잖아요. 이 당원 당규라는 게 당의 헌법이죠. 헌법과 주요 법률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한 논의와 얘기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번 당 대표의 연임 규정이라든지 원내대표 국회의장의 규정은 일종의 게임의 룰입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에 참여하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수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관해서 논의를 좀 집중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그룹 또 국민의 그룹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 그리고 역사적 전통이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과거에 국회를 운영해왔던 많은 분들 그리고 나머지 전문가들 좀 종합적인 얘기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당의 헌법을 개정하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원 당규는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 협의 없이 좀 졸속으로 급하게 저는 너무 빠르고 급하게 임기응변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왜냐면은 그거는 개정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장경태 준비위원장인가요? TF 단장인가? 그분한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급하고 빠르고 의사수렴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당원 당규는 과거에도
전대준비 TF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도 TF에 들어가고 예. 또 전문가도 들어가고 예. 외부 관계자도 들어가서 논의하면서 논의해왔던 과정이 민주당의 보편적인 당원당규 개정의 방향이었는데 예. 이번엔 그런 사람의 구성이라든지 과정 절차가 과연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짐작하시는 부분은 안 계신가요? 짐작하는 면. 왜 이렇게 급한 것 같아요. 그 급하다는 거는 일각에서는 이번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시도할 건데 그 연임을 시도하기 전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다. 당원 당규를. 뭐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 시각이? 저는 당원 당규 꼭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당원 당규 개정을 자꾸만 매칭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의미시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판단이고 예. 당원 당규는 민주당의 헌법 아니에요. 그건 예. 구분해야죠. 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당이 아니라 예. 다양한 민주당원과 모든 사람들의 집합체인 정치 결사체인 정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 대표의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 연임 때문에 당원 당규 급하게 개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도. 저는 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8월 예. 후반기에 하잖아요. 그에 예. 맞춰서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전에 당원 당규 개정 처음 시작할 때 이재명 대표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반대 의견을 말씀을 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뭐 적절한 의견을 제기한 예.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하고 연락한 적 있으세요? 뭐 필요에 따라서 연락하기도 하고 의견을 예. 전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었나요? 저는 뭐 충분한 저의 의견을 예. 얘기를 했고 시기, 방법, 절차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던가요? 깊게 들었는데 그 결과는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깊게 들었는데 변화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7인회라고 하면 원조 친명 핵심 그룹 이재명 대표하고 오래 같이 하고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사람들이고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맞죠? 제가 2017년 이후에 이제 2020년 대선 17년부터 22년 사이에 있었던 건데 예.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그 모임으로 존재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단위와 집단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 지금은 없습니다. 해체됐습니까? 없습니다. 왜 거기서 지금 이번 총선에 살아남은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진 의원하고 정성호 의원, 특히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7인의 좌장이다. 본인이 그걸 인정하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라는 걸 두고 이재명 대표의 레드팀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와 쓴소리를 전하는 그 입장에서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정성호 의원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정성호 의원은 그럴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미치고 존재이고 관계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네. 김영진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건강한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예. 의견을 전하고 할 수 있죠. 레드팀이 아닙니까? 레드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입장을 전하는 거죠. 각 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예. 그 본인이 판단하고 생각한 바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예. 민주당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잘 되고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이겨서 예.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 제1의 정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속에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승리를 위해서도 훨씬 더 전 국민의 목소리에 다가가서 단 한 표라도 많게어도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 거죠. 그 입장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발언들과 내 의사표명과 내 의견들은 다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거다. 저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하다. 예. 제가 처음에도 이 당원당규 개정안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당원의 눈높이에 맞춰서 민주당을 확장하고 국민들 속에서 민주당의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에 맞겠는가 틀리겠는가 이 기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제가 이해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승리를 위해서도 의원님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저는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 아닙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승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연임과 지금 같은 당원당규 개정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이기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의 방향. 견해 차이는 있지만 이제 민주당이 그래도 좀 지켜왔던 불문율이 좀 있어서 당대표 2년을 하고 또 대선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팀들이나 당 지도부는 지금이 과거와 다른 시기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윤석열 검찰 정부의 과도한 야당 탄압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 판단에 근거해서 제안을 하고 의견을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민주당이 지켜왔던 그 룰과 민주적인 논의 결정 그리고 따르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당대표 연임이라든지 원내대표 의장의 당원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거와는 무관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착합니까라고 질문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해서 이 당원당규 개정을 반대했고 주위에서 지도부에서 강하게 요청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찬대 원내대표 이 언급. 그럼 뭐 박찬대 원내대표의 생각이겠죠. 어떡합니까? 박찬대 대표가 좀 그런 면에 강한 원내대표 아니신가요? 그런 면이란 건 어떤? 그런 감성적인 면에 강한 원내대표시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보신 거겠죠. 아 그래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성일종 의원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일종의 뭐 짜고 치는 고수업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거고 어제 김용태 의원은 짜웅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결국 이제 짜고 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감정의 문제에 관해서 제3자를 보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제3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표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뭐 일부러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꼈던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감정이었겠죠.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표는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건 잘못하면 나한테 너무 좀 비판이 올 수도 있는데라고 진심으로 반대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는 결과와 결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 거겠죠. 아 동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길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 출마하느냐 마느냐 딱 이거죠. 저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저번 총선에서 출마하는 게 타당했다라고 봤던 입장이에요.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 경험을 갖고 자기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속에서 국힘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당원들과 이 과정 자체를 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정치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와 야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더 과하게 나가는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출마하지 않으면 정치적 미래가 없고 죽기 때문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고 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상대당의 대표 또는 상대당의 대선 후보로서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면 아유 뭐
해봤자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정당의 대표로 후보가 된다면 상당히 그 위협적인 존재죠. 왜죠? 당연하죠. 왜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자체가 보수 진보가 팽팽하잖아요. 지지도가 뭐 현재도 보면은 보편적으로 뭐 33대 32, 32대 뭐 31, 29대 30 이렇게 아주 팽팽한 보수 진보의 정당 지지율에서 한 진영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강력한 후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헌법 84조 얘기 꺼내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다음 대선 출마해도 그리고 대통령 당선돼도 계속 재판받아야 되고 결국 대통령직 수행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지적. 제가 보기엔 남의 당의 후보를 걱정해보다 자당의 대통령과 본인을 걱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이 상황과 대통령 이후에 어떤 사법 처리가 될지도 판단해보고 본인과 연관된 여러 가지 고발건에 관해서도 특검 제안건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또 기소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다음 대선을 위해서 그거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화영 부지사 건으로 들어온 건이라든지 대장동, 백현동, 성남 맵부시 건도 사실은 누차 많은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별건에 별건을 붙여서 지금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화영 건에 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해당 시기에 그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던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과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좀 지리한 논쟁과 재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까지 뭐 6, 7년간 누적된 사안이라서 그게 새로운 형태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는 길에 장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